올여름에 많이 더워서 이미 여름 휴가 다녀오셨거나 혹은 계획 세우신 분들 있으실 텐데요. 특히나 여름 휴가철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고 가운데 하나가 교통사고라고 합니다. 네, 이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분명히 순간에는 이상이 없는 듯 싶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몸이 아파오는 후유증이 생길 수 있다고 하네요. 오늘 이 관계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요, 교통사고 후유증 한의학적으로는 어떻게 치료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한방재활의학과 전문의 최유성 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저도 언젠가 운전을 한번 하고 하는데 뒤에서 탁 박은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사진을 보니까 룸밀러 보니까 아무래도 부딪힐 것 같다 했는데 조심을 했는데도 쾅 했거든요. 살짝이긴 했지만 그 다음 날부터 진짜 어깨가 아픈 거예요. 이런 것들도 후유증인 건가요? 맞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사고 당일에는 그렇게 아프지 않다라고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그 부분들이 우리 몸은 충격을 받았을 때 교감신경들이 항진이 되면서 몸 안에서 스트레스를 담당하는 분비물들이 마구마구 쏟아져 나오는 거죠. 그래서 당일에는 통증이나 불편함들을 느끼지 못하다가 그 다음 날부터 보통 통증이 많이 나타난다라고 말씀들을 하세요.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어깨가 많이 아프다든지 아니면 목이 불편하다든지 이런 식으로 교통사고 후유증들이 나타나는 것들이 일시적으로 잠깐 나타나야 되는데 주기적으로 쭉 이어진다. 아니면 치료를 해도 잘 치료가 되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교통사고 후유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교통사고 후에 후유증으로 고민하고 있는 분을 좀 만나서 어떤 궁금증이 있는지 좀 물어봤습니다. 아마 우리들 시청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런 궁금증과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화면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교통사고가 났는데 정말 심한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몸도 그렇게 아프지 않았고요. 그런데 며칠 지나니까 몸이 점점 아파오더니 온몸에 멍이 들더라고요. 통증도 점점 심해지는데 병원에 가는 게 좋을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며칠 지나고 나서 몸도 좀 아프고 멍도 들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교통사고 후유증 이거는 왜 발생하는 겁니까? 방금 이제 몇 가지 상황들을 말씀을 해주셨죠. 그렇게 사고가 크지도 않았고 그날 뭐 통증이 그렇게 심하지도 않았다라는 표현들을 해주셨는데 요새 일어나는 대부분의 사고가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라고 봅니다. 차들이 여러 부분에서 이제 발전을 했기 때문에 안전장치가 많이 좋아졌죠.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생각보다 그렇게 충격이 심하지 않은데 그리고 내 몸에 통증이 그렇게 심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되게 애매할 거예요. 차라리 내가 크게 다치거나 그러면 병원에 가서 어떤 특정의 처치들을 할 텐데 방금 딱 말씀하셨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방금 잠깐 이제 언급을 했던 것처럼 사고 자체가 크지 않은데 우리가 교통사고가 날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몸을 움직이는 것들과는 틀리게 몸이 반응을 한다는 거죠. 충격이 왔을 때 그 충격에 내 몸에서 방어를 하기 위해서 특정의 동작들을 수행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동작들이 내 관절과 내 뼈와 아니면 내 다른 근육들과 이런 부분들을 평소 때 움직이는 것들과는 틀리게 움직이거나 아니면 과도하게 움직이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서 손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미세 손상들이 첫날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종의 호르몬의 작용으로 내 몸이 전혀 통증을 못 느끼는 상태가 됐다가 긴장이 천천히 풀리면서 그 다음날 아니면 짧게는 한 3일에서 4일, 길게는 정말 뭐 몇 개월 후에 증상들이 어디로 나타난다는 부분들이 교통사고 후유증이거든요. 그래서 방금 우리 사례자분께서는 지금 멍이 들었다 그리고 며칠 지난 다음부터 통증이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병원에 가서 검진을 먼저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도 사고가 났을 때 이런 부분을 좀 신경 써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 교통사고 후유증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사고가 나면서 몸에 좀 충격이 가해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건가요? 그렇죠. 제가 몇 가지 이제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정리를 해가지고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손상이 되는 부분들이 사실은 목이랑 어깨 쪽이다라고 말씀들을 하세요. 그리고 가장 흔한 케이스가 사고 당일에는 제가 경황이 없어서 통증을 잘 몰랐었는데요. 그 다음날 아침 일어나면서부터 목이 뻣뻣하고 그다음에 쉽게 피로해진다라는 표현들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며칠 지나면서
밤에 보통 통증이 많이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밤에 통증이 나타나는 부분들은 한방에서는 어혈의 작용이 더 커진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오른쪽에 두 군데가 중요한데 알 수 없는 두통, 그리고 알 수 없는 어지럼증,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너무 많이 빨리 피곤해지는 것 같다, 그 다음에 뭐 눈이 침침해지는 것 같다, 귀가 약간 울립니다. 이런 식의 전신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이 부분들을 우리가 자율신경계 실조증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런 알 수 없는 증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게 교통사고랑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진통제를 복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병원에 갔는데 사고로 인한 부분들이라기보다는 안쪽에서 염증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리치료를 좀 받아볼까요? 아니면 약을 좀 복용을 해볼까요? 이런 식의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는 처치를 받고 이게 누적된 상태에서 병원에 오니까 훨씬 더 치료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왜 나타나는지 제가 영상을 준비했으니까 한번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흔한 케이스를 또 준비를 해봤어요. 차 대 차의 사고를 상정을 해봤을 때, 자, 우리 목이 앞으로 한번 충격이 가해지면서 뒤쪽으로 다시 헤드레스트에 부딪히는 부분들을 봤죠. 자, 이렇게 되면 목이 앞으로 한번 꺾이면서 목에서 그리고 등에서 허리까지 내려가는 척추가 한 번 이상 흔들리게 됩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 안쪽에 손상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골반까지 흔들리는 것들을 봤었고, 자, 이렇게 흔들리는 상황에서 노란색으로 된 부분들이 신경이었고요. 그 다음에 앞뒤로 인대들이 일정 부분 이상 찢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전신적인 증상들이 다 나타나게 됩니다. 환자분들에 따라서는 복통, 소화불량, 오심, 구토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거고요. 자, 목이 이렇게 앞으로 또 한번 꺾이게 되면 안쪽에 있는 혈관들이 눌리게 되겠죠. 자, 혈관이 눌리게 되면 옆에 있는 신경들도 같이 눌리게 되기 때문에 신경포착 증후군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두통, 어지럼증, 그리고 이명, 심지어는 비염, 여러 가지 희한한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 사고와는 관계가 없다라고 착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방금 헤드레스트에 머리가 부딪히면서 어혈이라는 개념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타박상으로 인해서 아까 그 환자분도 멍이 많이 들었다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내 몸이 뭔가 타박상이 생기면서 멍이 생길 때 우리가 어혈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런 부분들이 온몸에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증상들을 유발하는 것들이 교통사고의 대표적인 증상들입니다. 어혈이 혈이 뭉쳐있다 이런 표현인 건가요? 정확하게는 타박상으로 인해서 뭔가 순환 부전에 빠졌다라고 봐야 돼요. 나쁜 피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사실 이 피뿐만이 아니라 안쪽에 있는 림프액의 순환이라든지 조직의 부종이라든지 이런 개념들을 총칭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왜 편타 손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어떤 건가요?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아까 우리가 영상에서 목이 한번 앞으로 꺾였다가 다시 또 뒤로 부딪히는 부분들을 봤었죠. 이 부분들이 편타 손상이라고 하는데 화면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목이 방금 보셨던 것처럼 앞으로 한번 꺾였다가 뒤쪽으로 다시 과도하게 꺾이는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가 의자에 앉아 있을 때 몸통까지는 고정이 되어 있지만 목은 우리가 360도로 다 움직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움직일 때 목이 과도하게 한번 채찍처럼 쭉 갔다가 다시 또 꺾이면서 안에 있는 구조물들이 손상된다고 해서 편타 손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까 잠깐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이렇게 손상될 때 어떤 증상들이 나타날까요? 안쪽에 있는 신경도 자극을 받고 근육이나 인대들도 미세하게 찢어지고 그다음에 신경들도 압박되고 근육이 놀라고 이런 증상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증상들이 유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이 교통사고가 나면은 당장은 괜찮은 것 같아도 나중에 아픈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사고가 나면은 바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는 게 좋겠네요. 맞습니다. 검사에는 또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사고가 났을 때 가장 먼저 해봐야 될 부분들이 우리가 엑스레이나 CT나 MRI 같은 부분들을 가지고 안쪽에 뭐가 영상의학적인 진단을 통해서 문제가 있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봐야 돼요. 근데 이런 부분들에서 문제가 걸러지지 않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사고가 경미하지 않았는데요. 아니면 제가 약간 놀란 것 같은데요. 그때부터 가장 많이 아픕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해주시는 부분들이 결국 연부 조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육, 인대, 힘줄, 관절
이런 부분들의 손상들은 사실상은 이런 영상의학적 검사에서 아예 큰 외상이 아니고는 나타나지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기능적인 부분들은 우리가 선생님들이 다시 또 기능적인 뭐 회복이나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보는 거죠. 안쪽에 근육이 손상이 됐군요. 뭐 어깨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니면 관절의 체크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관절이나 어깨 쪽에 뭐 무릎 쪽에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봄으로써 내 몸의 손상들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검진을 받아보시는 것들을 추천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교통사고가 발생을 해서 병원에서는 또 어떻게 치료가 이루어지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저희가 화면 준비했습니다. 네, 지금 이 환자분도 며칠 후에 증상들이 나타나서 병원에 내원하셨던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네. 많이 놀랍다라고 말씀들을 해주셨거든요. 보통 사고가 되게 작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놀라서 오시는 경우들, 그다음에 목과 어깨 쪽의 통증들, 그다음에 이분은 핸들을 잡고 있다가 첫날에는 통증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던 거죠. 네. 네, 중간에 증상들이 나타났고 핸들을 쥐고 있던 손목 쪽의 통증, 그리고 허리 쪽에 충격이 와서 허리 쪽의 통증, 이렇게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네. 자, 추나요법을 통해서 지금 흐트러진 골반들을 바로 맞춰놓는 과정들이고요. 네. 자, 이 환자분은 옆에 있는 기립근과 그다음에 골반의 좌측 변이가 많이 나타났고 허리가 앞으로 좀 많이 쏠려 있었어요. 네. 기립근의 긴장을 풀어주는 추나요법을 시행을 하고 있고요. 네. 자, 이렇게 교정을 하고 흔들렸던 아까 편탄 손상이라고 말씀드렸죠. 목 쪽에 교정을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네. 목의 근육들의 곽인장을 풀어주고 그다음에 교정을 함으로써 신경이 지나가는 길들을 다시 또 열어주는 그 과정 보고 계시고요. 네. 뭐 한약이나 이제 침도 활용을 하시겠죠? 네, 맞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게 약침이라는 네. 침이고요. 안쪽에 있는 근육이나 아니면 인대 쪽에 뭔가 손상된 부분들을 다시 복구시키는, 그리고 네. 염증 반응을 가라앉히는 효과적인 치료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교통사고 후에 후유증, 뭐 한방 치료의 부작용이나 또는 네. 단점 같은 것들은 없을까요? 네, 계속 말씀드렸지만 교통사고 후유증은 그 다음날 바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정말 많아요. 평균적으로 2주까지는 우리가 급성기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네. 이때까지는 내 몸의 증상들을 정말 유의 깊게 보시고 조금이라도 이상한 증상들이 있다면 바로바로 처치하거나 검진하셔야 됩니다. 네. 네. 자, 오늘은 한의학 박사, 한방재활의학과 전문의 최우성 원장과 함께 교통사고 후유증 한의학적으로 치료하는 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효선 리포터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비가 많이 오는 요즘 같은 때 덥기도 하고요. 또 식중독 신경을 좀 쓰셔야 되는데 특히나 우리가 익혀 먹지 않은 채소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식중독 발생 위험이 높아질 수 있으니까 더 각별하게 좀 주의를 신경을 네, 써야겠습니다. 혹시 흙탕물에 담궈져 있던 뭐 채소라든가 이렇게 음식물이 있다면 과감하게 버리셔도 또 아니면 네. 충분히 익힌 후에 드시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하고요. 뭐 수박, 참외, 복숭아 이런 과일 충분하게 깨끗하게 씻어서 드시는 거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내일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